어릴 적부터 단짝이었던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서로 뺨을 800대씩 때리는 것으로 유명했어. 견원지간으로 소문난 우리가 귀국하자마자 어머니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그 앙숙을 데리러 가라고 하셨지. 억지로 그러니까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감히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야? 내 방에는 지금 분노에 휩싸인 애들이 한 무리 있어. 감히 주사장에게 함부로 대하다니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난리가 났지? 나는 분을 참지 못하고 서연이 방 앞으로 달려갔어. 한눈에 소파에 기대 앉아 있는 서연이를 발견했지? 서연아, 이 망할년. 감히 내 전화를 씹어. 방 안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어. 주사장에게 감히 면전에 욕설을 퍼붓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 서연이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힐끗 쳐다봤어. 문득 닥터 K가 떠오르는 섬뜩한 미소였지.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 녀석은 정말이지 눈부시게 잘생겼어. 내가 막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태준이가 내 앞을 막아섰어. 나는 멈춰서서 태준이를 쏘아봤지. 왜 그래? 태준이는 턱을 치켜들며 말했어. 주사장님 찾으러 오셨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지? 전화 속 그 느끼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태준이라는 것을. 나는 부하가 치밀어 올랐지만 간신히 참았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비켜. 태준이는 서연이를 향해 시선을 던졌어. 주사장님, 이분은 누구세요? 아는 분이세요. 서연이는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 처음 보는 얼굴인데. 세상에, 주사장에게 찍히면 X 되는 건데. 아주 뼈도 못 추리겠네. 태준이는 더욱 거만해진 태도로 나를 경멸하며 쏘아붙였어. 주사장님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시잖아요. 나가세요. 좋아. 그럼 문턱에 앉아서 기다리지 뭐. 태준이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어. 저런 녀석에게는 부드러운 방법은 통하지 않아. 더 강하게 나가야 해. 안 그러면 기어오르거든. 태준아, 내가 누군지 알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후회할 짓은 하지 마. 빌 기회조차 없을 테니까. 나는 비웃었어. 어휴, 폼 잡기는. 뻔한 재벌 2세겠지? 얘야, 너는 장점이 뭔데? 왜 자꾸 단점만 말하래?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니까 뇌가 썩었나? 성진이 형은 입을 쩍 벌리고 놀랐어. 감히 태준이에게 저렇게 막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 마른 침을 삼키는 성진이 형을 보니 태준이의 얼굴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지. 방 안에서는 웃음을 참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어. 태준이는 고개를 돌려 노려봤고 웃음소리는 즉시 멎었지. 도현이 형은 이 흥미진진한 광경을 더욱 생생하게 담기 위해 방 안의 모든 음향 장비를 꺼버렸어. 순식간에 주변은 정적에 휩싸였지. 태준이는 한 걸음 다가와 나를 노려보며 말했어. 사과해.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응수했어. 뭘 어쩌려고. 태준이는 냉소를 지으며 내 멱살을 움켜쥐고 주먹을 휘둘렀어. 서연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나를 도우려 했지만 이내 멈칫했어. 내가 왜 도와줘야 하지? 녀석이 괴롭힘당하는 모습을 즐거워해야 하는 거 아니었어. 서연이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나는 더욱 강력한 주먹을 날렸지. 하지만 이번에는 내 얼굴이 아니라 태준이의 얼굴에 정확히 꽂혔어. 서연이는 멍하니 서 있었어. 녀석은 이미 잊고 있었던 거야? 내 싸움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 세상에, 살다 태준이가 맞는 꼴을 다 보네. 평소에 얼마나 얄미웠는데. 맞아, 나도 태준이 저렇게 패주고 싶었어. 하지만 감히 엄두도 못 냈지. 주사장님이나 청월이 말고는 아무도 못 건드릴 텐데 나는 태준이의 멱살을 잡고 문에 처박아 버렸어.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경고했지. 얘야, 돼지 새끼야. 다시는 나대지 마. 안 그러면 손모가지를 비틀어 버릴 테니까. 서연이는 묘한 미소를 지었어. 여전히 안갚음은 확실히 하는군. 성진이 형이 다가와 내 팔을 잡고 떼어내려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어. 형은 내가 너무 심했다고 말했지? 나는 성진이 형을 쏘아봤어. 처음에는 그 녀석도 태준이와 한통속이거나 아첨꾼인 줄 알았는데 눈빛을 보니 정말 태준이를 친구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 저 녀석은 대체 뭐지? 친구를 사귀는 기준이 왜 저래?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서연이를 향해 소리쳤어. 거기 멀리서 구경만 하는 게 재밌어? 빨리 안 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서연이와 나를 번갈아 쳐다봤어. 감히 주사장에게 저런 말투를 쓰다니 내일 모레 죽을 셈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서연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내게 다가왔어. 사람들은 경악했지? 주사장님이 진짜로 갔어. 그것도 순순히. 태준이는 겁에 질려 떨기 시작했어. 대체 저 녀석 정체가 뭐야? 설마 주 사장님의... 서연이는 내 옆에 다가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어. 도현아, 넌 여전하구나. 조금도 영리해지지 않았어. 손해보는 짓은 절대 못 참지. 나는 태준이의 멱살을 놓고 서연이를 쏘아봤어. 눈이 삐었으면 안과에 가봐야 내 얼굴이 훨씬 잘생겼거든. 사람들은 입을 쩍 벌렸어. 감히 주사장 앞에서 자화자찬을 하다니. 태준이는 떨리는 눈으로 나와 서연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어. 주사장님, 저 녀석 모르는 사람이라고. 서연이는 태준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쏘아붙였어. 내가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하든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 알아들어. 태준이는 즉시 사과했어. 죄송합니다. 저 녀석은 평소에 얼마나 잘난 척을 했는데 주사장 앞에서는 완전 꼴이 내리네. 평소처럼 주사장에게도 함부로 해보시지. 나는 서연이에게 말했어. 내 눈이 삐었다는 말은 취소할게. 넌 안과 말고 뇌검사를 받아봐야 해. 저런 쓰레기를 남자친구로 만나다니. 어머니께 이르기 전에 정신 차려.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 조사 없이는 비판도 없다. 서연이는 말했어. 내 남자친구 고르는 안목은 누구보다 뛰어나거든. 듣기 좋은 소리였어. 내가 막 서연이에게 가자고 하려는데 서연이가 태준이를 향해 말했어. 사과해. 나는 놀라서 서연이를 쳐다봤어. 세상에, 주 사장님이 드디어 정의의 편에 서다니. 감격스럽다. 태준이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 혼자 있을 때 사과하라고 했다면 벌써 사과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방 안의 녀석에게 굴욕을 당했던 사람들이 가득했거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는 건 죽기보다 싫었지. 주 사장님. 태준이는 당황한 얼굴로 서연이를 쳐다봤어. 속으로는 제발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지. 시끄러워. 내 말이 우스워. 서연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 제대로 말 못해. 태준이는 극도로 당황한 나머지 마지못해 나를 쳐다보며 억지로 사과했어. 미안. 뭐. 잘 안 들리는데. 서연이는 태준이를 싸늘하게 쏘아봤어. 지금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더럽네요. 게다가 사과에 진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 태도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네요. 나는 서연이를 쳐다봤어. 누님, 팩트 폭력이시네요. 서연이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 태준이는 두 손을 꽉 쥐었어. 손톱이 살갗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서연이 앞에서는 감히 날뛸 엄두조차 낼 수 없었거든. 태준이는 심호흡을 한 후 진심을 담아 나에게 말했어. 미안해. 좋아, 이제야 좀 듣기 좋네. 하지만 용서할 생각은 없어. 말을 마친 나는 서연이를 쏘아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어. 가자. 그것도 내가 직접 데리러 와야 해. 서연이는 VIP 룸을 둘러보며 말했어. 그래, 가자. 서연이와 내가 나가자마자 누군가가 도현이 형에게 물었어. 도현아, 아까 그 남자 누구야? 너 아는 사람이야? 주사장님이 저렇게 순순히 따르는 남자는 처음 봤어. 도현이 형은 어깨를 으쓱하며 손을 내저었어. 미안하지만 나도 전혀 몰라. 하지만 확실한 건 저 녀석은 주사장에게 절대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밖은 쌀쌀한 날씨였어.
청어리는 소파에 기대앉아 짜증을 내고 있었지. 젠장, 곧 개강인데 기분이 엉망이네. 청어리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앞에서 내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 서연아, 어떻게 보상할 거야? 내 친구 때문에 맞았잖아. 청어리와 주천이는 깜짝 놀랐어. 서연이를 바라보는 청어리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지. 따뜻함은 사라지고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감돌았어. 내가 해결해줬잖아. 뭘 더 바라는데? 게다가 너도 똑같이 때려졌잖아. 서연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 나는 발끈해서 소리쳤지. 태준이 문제가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내가 아니었으면 맞을 일도 없었어. 그래서 뭘 원하는데? 서연이는 말하며 오른쪽 휴식 공간에 있는 청어리와 주천이를 힐끗 쳐다봤어. 그리고 본능적으로 눈살을 찌푸렸지. 서연아, 나는 화를 냈어? 사람이 말하고 있잖아. 왜 빙빙 돌아가? 서연이는 말했어. 그래서 뭘 원하는데? 서연이가 저렇게 물어보니 갑자기 뭐라고 해야 할지 막막했어. 내 소원 3가지를 들어줘. 아직 생각은 안 해봤지만 나중에 말해줄게. 서연이는 어이없다는 듯 나를 쏘아봤어. 너는 양아치냐, 강도냐? 나는 당당하게 외쳤지. 나는 당연히. 내가 막 대답하려는 순간 서연이는 내 정강이를 걷어찰 뻔했어. 계속 헛소리하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를 거야. 어디서 멍들었는지 똑똑히 말해줄 거라고. 서연이는 마지못해 승낙했어. 알았어. 알았다고. 나는 턱을 치켜들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그거면 됐어. 주천이는 놀란 눈으로 나와 서연이를 번갈아 쳐다봤어. 저 사람은 서연이 친구야? 서연이 곁에 저렇게 편하게 있는 남자는 처음 봐. 청어리는 아무 말 없이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오랫동안 바라봤어.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 토요일 저녁 8시였지만 도로는 여전히 꽉 막혀 있었어. 나는 길가에 있는 약국을 발견하고 서연이를 쳐다봤어. 저기 약국 있네. 빨리 가서 얼음팩 2개만 사와. 안 그러면 얼굴에 멍이 안 빠지잖아. 서연이는 미소만 지을 뿐 꼼짝도 하지 않고 무심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 신도현, 너 말고 감히 나를 함부로 부려먹는 사람은 없을걸. 나는 짜증을 내며 말했어. 닥쳐. 빨리 가서 사와. 내 때문에 다쳤잖아. 그것도 못해줘. 너는 평소에 남들에게 받기만 했으니까 가끔은 남에게 베풀어봐야 남에게 받는 기분을 알 거 아니야? 게다가 이 몸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다니 영광으로 알아야지. 빨리 가서 사와. 나는 어릴 적부터 서연이를 싫어했어. 서연이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게 당연했지. 서연이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 신도현, 너 점점 더 뻔뻔해지는 것 같아. 나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꾸했어. 나한테 있는 건 너한테도 다 있잖아. 아니, 없는 것도 있겠지? 그래. 그럼 내년 밸런타인데이에 약혼하는 걸로 하죠. 윤 이모가 말했고 곧이어 고모가 덧붙였어. 결혼식은 졸업하는 해에 올리면 되겠네.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 하지만 더 절망적인 일은 곧 닥쳐왔지? 아, 맞다. 도현아. 너희 둘이 더 돈독한 사이가 되도록 너는 서연이 학교로 전학가기로 했단다. 그리고 최고급 아파트도 장만해놨지. 윤 이모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어. 둘만 살 수 있도록 해놨으니 걱정 말고. 나는 피 한 바가지를 토해낼 것 같은 기분에 고모 어깨에 기대 쓰러졌어. 고모, 빨리 저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고모는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 병원 가봐야 소용없다. 술이나 마셔. 나는 윤 이모를 노려봤어. 서연이는 윤 이모를 향해 말했지. 이모, 그럼 저랑 도현이 단둘이 살게 하신다는 거죠. 윤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해줬어. 그래야 둘 사이가 더 좋아지지 않겠니? 왜, 여름방학 1달 동안 이모가 너 요리랑 제빵 가르치라고 얼마나 들들 볶았는데. 다 너희 둘이 같이 살 때 도현이 맛있는 거 많이 해주라고 그런 거지. 나와 서연이는 서로를 말없이 바라봤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도렌 계획이라는 건가? 위생 문제는 걱정 말 거라. 이모가 가정부 아주머니를 매일 오후 2시에 보내 청소해 주실 테니. 앞으로 필요한 거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아주머니께 말씀드리면 된단다. 아, 맞다. 도현아. 앞으로 용돈이 부족하면 서연이한테 달라고 하렴. 이제 너는 윤간의 미래 사위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거는 다 내 거나 다름없지. 정말이지 감동적인 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전혀 기쁘지 않았어. 약혼하는 건 괜찮아. 어차피 약혼은 결혼과 거의 똑같으니까. 결혼한 다음에는 이혼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서연이와 다시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고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 자, 그만 얘기하고. 이 집사님이 10분 전에 바비큐 재료가 다 준비됐다고 하시니 바비큐 파티나 하러 가자. 나는 고모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 모두가 집을 나가자마자 나는 무너져 내려 두 누나에게 물었지. 두 분은 이미 알고 계셨죠. 큰 누나는 긍정의 대답을 했고 작은 누나는 웃으며 말했어. 맞아. 놀랍지? 짜잔, 나는 울먹이는 표정으로 말했어. 너무 충격받아서 죽을 것 같아요. 저한테 왜 미리 말 안 해주셨어요? 미리 말해주셨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텐데. 제가 서연이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잖아요. 저를 여동생으로 생각하긴 하시는 거예요. 작은 누나는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어. 왜 안 아끼겠니? 왜냐하면 서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거든. 내 곁에 있는 이성 중 최고지. 나는 서둘러 반박했어. 거짓말. 제 옆에 있는 최고의 사람은 언니들이잖아요. 작은 누나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작은 누나가 자기를 도와줄 마음이 없다는 것을 눈치챈 나는 작은 누나의 손을 잡고 불쌍한 표정으로 바라봤어. 작은 누나, 제발 도와주세요. 서연이랑 같은 학교에 다닐 수는 있지만 약혼은 하고 싶지 않고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아요. 작은 누나는 속으로 생각했어. 이 철부지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군.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도와주고 싶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미 늦었어. 우리는 이미 부모님을 설득해서 최소한 너희들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거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이상하지 않니? 평소에는 우리의 의견과 생각을 그렇게 존중해 주시면서 작은 누나는 말했어. 이 모든 건 너와 서연이 때문이야. 너희 둘은 앙숙이면서도 부모님과 윤 이모, 윤 삼촌 앞에서는 마치 친구 이상, 연인 미만인 것처럼 굴었잖아. 그래서 부모님은 너희 둘이 이미 오래전부터 남몰래 사귀어 왔지만 혹시라도 일찍 연애하는 걸까 봐 감히 말하지 못하는 줄 아시는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남몰래 사귀다니 말도 안 돼. 작은 누나는 덧붙였어. 너와 서연이가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오해하신 부모님은 너희 둘이 당당하게 만날 수 있도록 약혼을 서두르신 거지. 더 이상 남몰래 만날 필요도 없고 나는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 그럼 처음부터 서연이랑 사이가 안 좋다는 걸 보여드렸으면 약혼시키지 않으셨을 텐데 나는 후회스럽게 소리쳤어. 소용없어. 부모님은 너를 얼마나 아끼시는데 싫어하는 사람이랑 억지로 약혼시키겠니? 나는 작은 누나의 품에서 벗어나며 외쳤어. 지금이라도 가서 삼촌, 숙모께 서연이랑 저 사이가 어떤지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내가 막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 작은 누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 거기서 나는 집안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작은 누나의 말에 즉시 소파에 풀썩 주저앉았어. 작은 누나는 말했어.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져야지.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함부로 떠벌리고 다니지 마. 나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어. 네. 작은 누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 나는 먼저 나갈게. 너희도 빨리 나와. 작은 누나가 나가자. 나는 고모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 작은 누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작은 누나가 아니면 안 돼요. 고모는 내 머리를 쥐어박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어. 야, 평소에는 콧방귀도 안 끼더니 왜 갑자기 이러는 건데?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어. 작은 누나, 도와주세요. 저, 서연이랑 같이 살다가는 분명히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서연이랑 같이 죽거나 아니면 제가 서연이를 때려 죽이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작은 누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반박했어. 웃기지 마일 지금은 말싸움만 겨우 이기는 주제에. 싸움으로는 절대 서연이를 이길 수 없어. 작은 누나는 덧붙였어. 너랑 서연이는 둘 다 검은띠 유도 유단자이긴 하지만 서연이는 3단이고 너는 1단이잖아. 실력 차이가 얼마나 큰데. 서연이는 지금도 어릴 때처럼 너를 쉽게 때려 눕힐 수 있어? 알아듣겠니? 나는 풀이 죽어 말했어. 알아요. 그럼 방법이 없네. 오 고모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 방법은 없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지. 사흘 후 점심. 나는 자취방 소파에 드러누워 치킨을 뜯으며 탄산음료를 마시고 있었어.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 발신자를 확인해보니 작은 누나였지. 나는 전화를 받았어. 작은 누나는 무미건조하게 말했어. 짐 챙겨. 10분 후에 데리러 갈 테니까.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잊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오늘이 바로 서연이네 집으로 이사 가는 날이었지. 나는 애절하게 애원했어. 안 가면 안 돼요. 작은 누나는 내 말을 잘라버렸어. 이제 더 이상 널 예뻐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울상을 지으며 투덜거렸어. 너무해. 작은 누나는 콧웃음을 치며 말했어.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너처럼 남자에게 관심을 가져준 적이 있었니? 나는 슬픔에 잠겨 물었어. 제발 도와주세요. 작은 누나는 재촉했어. 됐고. 짐이나 챙겨. 곧 도착할 테니까. 끊는다. 나는 무력감에 휩싸였어. 정말 끔찍한 세상이야. 윤 이모네 집은 여강시 최고의 고급 주택가인 화음춘 지구에 있었어. 주변은 온통 금싸라기 땅이었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손잡이를 꽉 잡고 우울한 기분을 애써 감추려 노력했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작은 누나와 나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벨을 눌렀어. 왔어요. 어서 와. 윤 이모는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반겼어. 어서 거실로 들어가렴. 윤 이모는 작은 누나에게 슬리퍼를 건네는 동시에 소파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 서연이에게 말했어. 서연아, 게임 그만하고 작은 누나랑 도현이가 좋아하는 생수랑 콜라 좀 가져다 줘. 나는 방금 전까지의 우울한 감정을 억누르고 순순히 말했어. 감사합니다. 이윤 이모는 웃으며 말했어. 몇 번이나 말했니? 이모 앞에서는 예에 차릴 필요 없다고. 나는 콜라를 2모금이나 마셨을 때 윤 이모와 서연이에게 붙잡혀 일으켜 세워졌어. 자, 그럼 방 구경부터 시켜줘야지. 윤 이모는 흥분한 얼굴로 문을 밀며 말했어. 자, 여기가 바로 너희 둘 방이란다. 내가 좋아하는 따뜻한 색깔로 꾸며놨지.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기뻤지만 갑자기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어. 나는 불안한 눈빛으로 윤 이모를 쳐다봤어. 저희 방이라고요? 설마 이모,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말도 안 돼요. 윤 이모는 언짢은 표정으로 말했어. 뭐가 어떻다는 거니? 너무 좋지 않니? 내 방이랑 도현이 방을 이모가 국내 최고의 디자이너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디자인해줬단다. 감사할 줄은 모르고 감히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내가 너처럼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낳다니. 선택할 수만 있다면 도현이 같은 아들을 낳고 싶다. 나는 불만돼. 그래? 내가 그 초록색이 안 어울리는 거 몰라? 눈이 삐었어. 내 몸매랑 얼굴에 뭔들 안 어울리겠냐마는 얌전한 색에는 안 어울린다고. 망쳐 놓기만 하는 주제에 나는 서연이에게 졌어.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서연이의 말에 분노가 폭발해서 드라이기를 세면대에 내던지고 화장실 문을 활짝 열어젖혔어. 그리고는 서연이를 벽으로 밀어붙였지. 한 손으로는 서연이의 어깨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벽을 짚은 채 쏘아붙이려는데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띵동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나와 서연이는 동시에 문 쪽을 쳐다봤어.
윤이모는 신발을 갈아 신으며 웃고 있었지. 도현아, 서연아, 이모가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져와서 다시 왔단다. 너희 둘은? 윤이모는 나와 서연이의 자세를 보더니 입을 굳게 다물었어. 그러고는 잠시 후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 아, 이모가 괜히 왔나 보구나. 미안하다. 이모는 이만 가볼게. 윤이모는 말을 마치자마자 재빨리 지갑을 챙겨 방에서 뛰쳐나갔어. 뒤 윤이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계속해서 웃음을 터뜨렸어.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꺼내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지. 여보세요? 걔네들 완전 난리 났어요. 낄낄. 고모는 윤이모의 말을 듣고 함께 웃었어. 아직 저녁 6시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그러고 있다니. 쯧쯧. 윤이모는 웃음을 멈추지 못하며 엘리베이터에 탔어. 그러게요. 아주 안달이 났어요. 같이 살고 싶어 죽겠으면서 괜히 싫어하는 척하더라고요. 몇 번이나 꼬치꼬치 캐물을 뻔했다니까요. 고모는 말했어. 쟤네들이 어찌나 연기를 잘하는지. 혹시라도 우리가 눈치챌까 봐 걱정했던 거겠죠? 어쨌든 조만간 우리끼리 모여서 샴페인이라도 터뜨려야겠어요. 낄낄. 드디어 정신을 차린 나는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여 소리쳤어. 윤서연, 가만 안 둬. 나는 서연이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어. 하지만 서연이는 너무나도 쉽게 내 주먹을 붙잡아 버렸지. 나는 분노에 차서 나머지 한 손을 휘둘렀지만 그것마저도 서연이에게 막히고 말았어. 나는 손을 놓고 이를 악물며 말했어. 좋아. 그럼 더 이상은 봐주지 않아. 서연이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 신도현, 지금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당연히 알고 있었어. 지금의 나는 서연이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의 서연이는 일부러 나를 자극하고 있었지. 자존심이 상한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죽고 싶어. 나는 서연이를 발로 걷어찰 태세를 취했어. 서연이는 내 옷을 가리키며 말했어. 가운. 나는 멈칫했어. 하마터면 가운만 걸친 채로 밖으로 나갈 뻔했잖아. 나는 심호흡을 하고 분노를 억눌렀어.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야. 당장 비켜. 머리 말려야 해.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 나중에 꼭 갚아줄 테다. 나는 속으로 다짐하며 이를 갈았지. 서연이는 한동안 나를 쏘아보더니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팔을 놔줬어.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쏘아붙였어. 신경 거슬리니까 저리가. 근육질의 팔뚝과 탄탄한 허벅지가 돋보이는 서연이의 완벽한 몸매를 보니 더욱 짜증이 났어.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드라이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어. 서연이는 나가지 않고 여전히 벽에 기대선 채 화장실 안을 뚫어져라 쳐다봤지. 서연이는 어릴 적부터 나를 극도로 싫어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부모님에게 입양된 후 오랫동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던 나는 혼자서 자는 것을 두려워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 것도 어색했거든. 서연이조차도 자신의 깊은 내면에 숨겨진 웃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어. 짧은 머리를 말린 나는 화장실에서 나왔어. 서연이는 다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 나는 방으로 들어가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어. 헐렁한 티셔츠 덕분에 키가 더 커 보이는 것 같았어. 휴대전화를 든 나는 소파로 터덜터덜 걸어가 서연이 옆에 있는 1인용 소파에 앉았어. 그리고는 편안하게 누워 눈을 감았지. 잠시 후 나는 서연이에게 물었어.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서연이는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어. 신경 쓰지 마. 나는 기지개를 켜며 말했어. 나는 뭐 먹고 싶은지 말도 못해. 그러자 폭발한 서연이는 내 엄마가 밥 차려준다고 했지.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쏘아붙였어. 또다시 서연이에게 약이 오른 나는 싫으면 됐어. 내가 알아서 해 먹을 테니까 라고 중얼거렸어. 아무튼 외국에서 혼자 살면서 요리하는 법은 질리도록 배웠으니까.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어.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나는 소파에 있던 쿠션을 집어 서연이의 얼굴에 던졌어. 쿠션은 정확히 서연이의 얼굴에 명중했지.
나는 신이 나서 낄낄거렸어. 가서 밥이나 해야지. 서연이는 바닥에 떨어진 쿠션을 주워들고 발소리를 죽인 채 부엌으로 향했어. 서연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어. 여전하네. 쯧, 나는 콧노래를 부르며 부엌으로 향했어. 칼질을 하다가 문득 매운맛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 묻는 걸 깜빡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서연이는 분명히 내 입맛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요리저기요. 윤서연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왼쪽에서 들려오는 낭낭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 소녀의 감색 교복 왼쪽 가슴에는 검은색 배지가 달려 있었지. 배지에는 심청월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 청월이는 오늘 4대 가문 중 하나인 고 가문의 도련님이 여강예고로 전학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교장 선생님은 이미 교장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 여강예고는 4대 가문의 지분이 각각 10%씩 걸려있는 학교였기에 교장 선생님은 당연히 나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었어. 게다가 고모와 윤이모는 전학 수속을 밟으러 왔을 때 교장 선생님께 절대로 괴롭힘당하지 않도록 신신당부하셨지. 그렇지 않으면 가장 먼저 찾아갈 사람은 바로 그라고. 그러니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오지 않을 수 있겠어? 심지어 고모에게서 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핫초코까지 손수 타놓고 기다리고 계실 정도였지. 서연이는 나를 교장실 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먼저 교실로 올라갔어. 나는 교장 선생님의 뜨거운 환대를 받았지. 오전 자습 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이 되어서야 교무실에 가서 입학수속을 밟을 수 있었어. 개 주임 선생님, 이곳이 학생은 개 선생님께 맡기겠습니다. 잘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십시오. 교장 선생님은 개 주임 선생님께 신신당부했어. 개 선생님은 젊은 선생님인데 얼굴도 잘생기셨잖아. 25살도 안 돼 보이시네. 네, 교장 선생님. 개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께 대답하고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 고씨 학생, 앞으로 학교 생활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개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 교실로 가는 길에 개 선생님은 나에게 물었어. 고 학생, 듣자 하니 지금까지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하던데 나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 개 선생님은 말했어. 한국과 외국은 교육 과정이 꽤 다르거든. 다행히 고 학생은 이과니까. 나는 고 학생의 담임이자 수학 선생님이니까 앞으로 수학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에게 물어보도록 해. 방과 후에는 위챗으로 연락해도 괜찮고. 네, 감사합니다. 나는 수학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한국과 외국은 수학이 가장 다르니까. 첫 달 시험에서 꼴등을 할 수는 없잖아. 서연이에게 비웃음을 살 수는 없어. 개 선생님은 내 성실함에 감탄하며 말했어. 혹시 나중에 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겠지? 선생님, 저기 윤서연은 우리 반에 없겠죠? 윤서연이랑 같은 반은 싫거든요. 개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어. 윤서연은 없어요. 하지만 걔는 우리 반 옆반인 3학년 A반이거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럼 다행이네요. 3학년 학생들에게 최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3층짜리 건물을 마련해 주었어. 내가 속한 3학년 A반은 2층에 있었지. 무심코 1반을 지나가다가 창가 근처 복도 쪽에 윤서연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 윤서연의 앞에는 소모염이 앉아 대놓고 황자영요 게임을 하고 있었지.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어. 윤서연의 친구는 낯이 익은 것 같았거든. 어디서 봤더라? 곰곰이 생각하던 나는 갑자기 전에 가요방에서 봤다는 것을 떠올렸어. 그러고 보니 내가 서연이를 데리러 왔던 날, 나와 육신이 싸우는 모습을 더 잘 보기 위해 가요방 조명을 껐던 애였지. 분명히 호기심이 많은 애일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시선을 돌리려다가 갑자기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설마 육신도 이 학교에 다니는 건 아니겠지? 고 학생, 여기가 우리 반이야. 개 주임 선생님은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교실로 들어갔어. 2분 전에 수업 시작 시간이 되었지만 교실은 여전히 시끄러웠지.
개 선생님이 강단에 서 있는데도 아무도 조용히 하려 하지 않았어. 나는 한숨을 내쉬었어. 3학년 최상위 반 선생님들은 분명히 절망하고 지쳐 있을 거야. 개 선생님은 손뼉을 치며 말했어. 자, 다들 조용히 좀 해. 오늘은 전학생을 한 명 소개할 거거든. 말을 마친 개 선생님은 문 밖에 서 있는 나를 바라봤어. 교실에 있던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전학생이 있다는 말에는 관심을 보였지. 처음에는 잠시 조용해졌다가 내가 눈부신 미모를 뽐내며 교실로 들어오자마자 다시 시끄러워졌어. 특히 여학생들은 웅성거렸지. 어머, 웬일이니? 이 전학생 완전 잘생겼어. 나 지금 졸렸는데 완전 정신이 번쩍 드네. 혹시 남자친구는 있으려나? 남학생들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 어디가 잘생겼다는 거야? 완전 여자애들 눈은 다 이상해. 얼굴만 봐도 성형한 거 다 보이는데? 우리 신이 훨씬 낫지. 여학생들은 육신의 아청꾼 노릇이나 하는 남학생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평소에 육신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온갖 아양을 떨고 욕을 먹어도 찍소리 못하고 맞아도 반항도 못하는 주제에 속으로는 육신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어 하겠지? 잘생기면 다야? 저렇게 느끼하게 생기면 여자애들도 싫어하거든. 나는 속으로 짜증을 냈어. 설마 저 녀석이 그날 밤에 봤던 육신인 건 아니겠지? 우리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것도 모자라 같은 반이라니. 나는 육신의 모습을 찾아 두리번거렸어. 그리고는 두 번째 줄에 앉아 이어폰을 꽂고 휴대전화 게임이나 하는 육신을 발견했어. 완전히 내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지?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 역시 그 녀석이었어. 내 훌륭했던 기분이 엉망이 되었지? 평소에 숙제를 도와주던 서준가는 전학생 이야기를 듣고 흥미가 생겨 고개를 들었어. 그리고는 나를 보고 굳어버렸지? 쟤 누구지? 서준가는 펜을 내려놓고 육신을 툭툭 쳤어. 야, 육신, 너 전학생 좀 봐봐. 육신은 미간을 찌푸리며 서준가를 쏘아봤어. 전학생이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육신은 관심 없다는 듯 말했지만 시선을 돌려 강단을 쳐다봤어. 그리고는 굳어버렸지? 녀석은 내가 그날 밤 자기를 얼마나 망신줬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뺨까지 맞았잖아. 순식간에 육신의 얼굴은 굳어졌어. 감히 내 구역까지 쳐들어오다니. 육신은 휴대전화를 덮어 책상에 내리치고 자리에서 일어섰어.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육신과 나에게 쏠렸지. 가요방에서 육신을 따랐던 애들은 나를 알아보고는 놀라워했어. 그리고는 흥미진진한 표정을 지으며 생각했지. 3학년 생활이 아주 재미있어지겠네. 육신은 나를 노려보며 말했어.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육신을 쳐다봤어. 녀석의 오만함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 육신은 손을 들어 내 배지를 가리키며 이름을 확인했어. 고도현. 그러고는 턱을 치켜들며 말했지. 올여름에 전학생이 온다고 하더니 내 녀석이었군.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육신의 손을 쳐냈어. 나는 육신에게 닿는 것이 싫었거든. 육신은 분노에 차서 말했어. 선생님, 육신 학생, 제발 좀. 순간 육신에게 우정이나 사랑 같은 감정이 있을 리 없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 그때 갑자기 짝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육신의 손이 휘둘러진 곳은 바로 허효연의 뺨이었어. 나는 어안이 벙벙했지. 설마 육신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마저 때리는 거야? 쟤는 진짜 정신병자 아니야. 건드리지 마. 육신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허효연을 쏘아봤어. 분명히 나에게 받은 분풀이를 하고 싶었던 거겠지? 허효연은 겁에 질린 채 풀썩 주저앉았어.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허효연을 바라봤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맞는 기분이 어떤지 나는 겪어본 적이 없지만 분명히 엄청 고통스러울 거야. 서준가는 육신의 옷을 주워 육신의 귓가에 속삭였어. 육신, 우리 화장실에 가서 옷 매무새를 다시 가다듬자. 교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 육신은 눈을 부릅뜨고 교실 뒤쪽에 설치된 CCTV를 노려봤어.
육신은 화장실에 가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나서 제일 먼저 CCTV에 녹화된 영상을 지우려 들겠지? 나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창밖에서 비쳐오는 햇살을 받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어. 육신은 허효연의 교복으로 몸을 감싸고 서진가와 함께 교실 문 쪽으로 걸어갔어. 교실 문턱에 다다를 즈음 육신은 나를 쏘아보며 앙심을 품은 듯 말했어. 고도현, 두고 보자. 죽여버릴 테니까. 나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 육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거든. 옆반 학생들은 창가에 옹기종기 모여 육신의 목소리를 듣고는 잠에서 깨어나 바깥을 내다보며 낄낄거렸어. 또 누가 육신에게 찍혔나 보네. 이번에는 또 누가 괴롭힘을 당하려나. 듣자 하니 이름이 고도현이라던데. 우리 반에는 그런 애 없잖아. 3학년 일반 학생이라는 것 같던데. 선생님 앞에서 대놓고 떠드는 꼴이라니. 고도현이 누구야? 아는 사람 있어? 아니면 3반에서 존재감 없는 애인가? 전학생이래. 엄청 잘생겼대. 오늘 아침에 윤서연 차에서 내렸대. 헐, 진짜. 우리 반에도 그런 애가 있었으면 좋겠다. 윤서연 옆에 서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어쩐지 왠지 모르게 불안해지는걸? 뭐라고? 윤서연 차에서 내렸다고? 그럼 윤서연이랑 뭔 관계가 있는 거야? 몰라. 어쨌든 가서 물어볼 용기는 없어. 내가 알 바 아니잖아. 다른 애들은 다 닥치고 있는데. 침묵은 금이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흘려들으며 픽 웃었어. 다들 입이 험하네. 나는 턱을 치켜들고 어깨를 쭉 폈어. 누구든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하인이라고 부르는 남자애를 쏘아봤어. 녀석은 내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지. 저 6골 좀 바에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윤서연 차에서 내렸다고 뻐기는 것 좀 바에 내가 윤서연 앞에서 기라도 펼 수 있을 것 같냐? 쟤네들은 윤서연에게 맞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렇게 나서는 거야? 쟤네들은 윤서연에게 맞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렇게 나서는 거야? 나는 마음속으로 비웃었지. 육신은 밉지만 육신에게 아첨하는 녀석들은 더 밉상이었거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남의 힘에 빌부터 살아가는 녀석들.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육신을 노려봤어. 내 마음속에는 이미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나한테 화풀이야? 꼴사납게 굴지마 강약약강이라더니. 진짜 최악이네. 쟤네들이 뭐라고 떠들든 신경 쓸 필요 없어. 육신 같은 놈은 줘도 안 가져. 애초에 관심도 없으니까. 나는 속으로 사겼어. 그러다 문득 화가 치밀어 올랐지? 내가 너무 심했나? 나는 화가 나서 윤서연에게 저기 윤서연이라고 소리쳤지만 윤서연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 네. 조용히 하세요. 또 싸우는 거야? 조용히 해야지. 다들 윤서연처럼은 못하니까. 나는 어깨를 으쓱였어. 윤서연은 그림이나 그리고 있겠지. 옆반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윤서연은 미술을 전공하고 있었고 그림 그리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 집에 있든 학교에 있든 시간이 남을 때면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곤 했지. 소모염은 몸을 돌려 윤서연을 바라봤어.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지. 있잖아, 윤서연. 지금 내 잘생긴 애인이 육신이랑 싸우고 있대. 윤서연은 소모염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림만 그렸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소모염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윤서연의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 윤서연,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윤서연은 나직이 말했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잖아. 게다가 걔는 내 애인도 아니고. 소모염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 육신이 어떤 놈인지 너도 알잖아. 걔한테 찍히면 아주 X되는 거 몰라? 빨리 말려서 막으라고. 그 녀석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소모염은 말을 마치자마자 문득 깨달았어.
윤서연은 남자에게 위챗 친구 신청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아, 맞다. 너 육신이랑 위챗 친구도 아니지 참. 윤서연은 펜을 내려놓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송호염을 쳐다봤어. 걱정 마. 설령 내가